안녕하십니까. 보고TV 여명입니다. 토요일입니다. 모두 화이팅 하시고 건강하시고 오늘부터 날씨가 좀 풀린다니까 야외도 나가시고 운동도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동아일보 이기홍 대기자라 그러는데 이기홍 칼럼을 하나 소개시켜 주면서 보고TV가 좀 사설을 덧붙이겠습니다. 제가 10일날, 11일날, 고고TV의 후원과 자율구동이 좀 부탁드립니다 하고 부탁 말씀을 드렸는데요. 유승민 지지자들이 이번에 꽤 들어오셨어요. 고고TV에. 틀딱들 틀리들은, 제가 욕을 달기만 하면 다 퇴출시켜버립니다. 그분들이, 10만원 내신 분도 한두 분 계시고, 그 다음 3만원, 5만원, 1만원 이렇게 한 몇십만원 보내주셨어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고고TV 담배값은 나왔습니다. 한 달 담배값은 나왔는데 아직까지 커피값과 점심값은 안 들어왔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그렇게 심정적으로 응원을 해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란에 고고TV 별로 보지도 않는데 돈 벌으면 드릴게요. 다음에 드릴게요. 그런 댓글 달지 마세요. 그냥 보세요. 그냥 보시면 되고 그런 사람들은 내는 경우가 한 번도 없습니다. 지금 솔직히 제 이전 방송 안 해도 먹고 살아요. 먹고 살아요. 충분히 먹고 살 돈은 있어요. 죽을 때까지 먹고 살 돈은 있단 말이죠. 그런데 지금 이 대선이라는 것이 국민을 고통 속에 빠뜨리고 괴롭게 하고 있어요. 우리는 국민에게 희망을 주고 우리가 기대를 가지고 우리가 뭔가 그죠?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다 해가지고 그 대선의 대통령을 다시 뽑는 것인데 이재명과 윤석열은 대통령이 되면 안 되는 사람들이에요. 아무리 내가 생각을 해봐도. 유승민 지지자들은 참으로 불루를 삼기고 억울할 거예요. 도대체 그렇게 반듯하고 똑똑하고 도덕성이 있는 유승민을 배신하는 국민들이 무슨 이 나라에 희망이 있는가 그러는데 그래도 어떻게 합니까? 살아야죠. 고고TV도 곧 김종인, 이준석 밑에 윤석열이가 기어들어가서 세팅이 되면은 윤석열을 지지할 수뿐이 없어요. 왜? 이재명이라는 놈을 갖다가 대통령으로 만들 수는 없잖아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둘 다 중간에 낙마했으면 좋겠어요. 무슨 말씀이냐면은 지금 좀비와 같고 강씨와 같은 것들이 바로 좀비와 강씨는 죽어도 죽지 않고 살아남는 것들이죠. 그게 이준석과 김종인과 국힘의 개혁을 공격하는 쓰레기 우파 유튜버 돈벌이 앵벌이 그네들 부자예요. 그들을 따라다니면서 세뇌당한 늙은이들 무지랭이 우파들이 유튜버 우파들이 지금 국힘을 공격하고 있죠. 계속 그랬어요. 그들은. 그죠? 황교안을 지지했다가 폭망을 시켰고 김병준을 지지했다가 폭망을 시켰고 그렇죠. 홍준표를 지지했다가 폭망을 시켰고 그 우파 쓰레기 유튜버들과 그걸 따라다니는 무지랭이 늙은이들 젊은 애들도 많아요. 그런 애들이 좀비와 강시와 같이 지금 우리가 절호의 기회인 정권 탈환의 목적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윤석열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반대하는 사람은 적으로 돌리고 민주당 벼락치로 돌리죠. 고고TV 같은 사람을. 그죠? 그러면서 단합을 해체해요. 도대체가 국힘 내부와 그죠? 개혁보수도 못게 않는 이 무지랭이들이 무슨 윤석열을 대통령으로 만드냐 이거죠. 국민들은 대단한 혐오를 갖고 있죠. 그래서 이준석이 오늘 이런 말을 했죠. 어제. 쌍특검 하자. 대장동 게이트 이재명 특검하고 그거는 우리 쪽에서 특검을 임명하고 그렇죠. 지명하고 그 다음에 윤석열의 고발 사주 문제에 대해서 특검하자. 그건 너희가 특검을 지명해라. 그 특검 둘 다 하는 게 맞아요. 윤석열을 따라다니는 무지랭이 늙은이들아. 그리고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아. 윤석열이 하나도 거리낌이 없사고 윤석열이가 특검 하자 그랬잖아. 그럼 특검 하는 거예요. 그 특검이 안 돼요. 그런데
그거 지금부터 해봐야 특검 기간 120일인데 4개월이 넘어가죠 벌써. 구성하고 어쩌고저쩌고 하면은. 그럼 대선 전에 결과가 안 나와요. 그러면은 그런 관계를 갖다가 이준석이가 파악하고 바꿔 더블로 하자 이렇게 한 걸 갖다가 왜 이준석을 공격하고 탄핵하고 쫓아내자고 하는 그 미친 것들이 그렇게 많은가 이런 문제죠. 그 무지랭이들은 고고TV에 들어오지 마. 내 얼굴이 너희한테 보여주는 자체가 나는 혐오스럽고 토가 나올 정도야. 시작합니다. 그리고 이준석이가 어제 이재명이가 이런 말을 하죠. K코인을 갖다가 발행하겠다. 부동산 개발에서 나온 이익을 갖다가 전 국민에게 가상화폐, 암호화폐를 주겠다. 이것은 대단한 혁명이다. 이렇게 말을 하죠. 미친놈이지. 늙은이들이 가상화폐도 모르는 늙은이들은 많아. 우파 유튜버 따라다니면서 종북, 그죠? 종중, 빨갱이 외치는 놈들. 그러니까 이준석이가 박아버리죠. 이재명을. 차라리 NFT를 발행해라. 대체 불가능 토큰이라고 요새 화제가 되고 있어요. 미래 산업으로. 이거 뭐 NFT가 Non-Fungible Coin이라는 뜻이죠. 그 토큰, Non-Fungible 토큰. 이걸 발행하면은 재미도 있고 사람들이 거기 재미도 느끼고 시장 가치도 올라가는 걸 해라고 박아버리죠. 이준석이가 잘난 걸 한번 한 거예요. 잘난 말을 우쭈하게 가지고. 그 쓰레기 우파 유튜브를 따라다니는 늙은이들, 70대들, 60대 후반들, 고고TV를 시청하시는 분들 이런 거 다 알고 있을 거예요. 고고TV에 간혹가다 경제 강의를 하니까. 너희 NFT가 뭔지 알아? 너희가 지금 스마트폰 하나 가지고 말이야. 야, 이거 좋아. 댓글 달아, 댓글. 네이버 가서 댓글 달아. 쿠킹 갤러리 가서 댓글 달아. 쿠킹 게시판 가서 댓글 달아. 유튜브 봐, 댓글 달아. 이런 쓰레기 같은 놈들. 세상이 어떻게 변하는지도 모르고 아직까지 빨갱이 타령이나 하고 들어오지 마 이놈 새끼들 여기. 무식하고 무지랭이들 진짜. 같은 시대를 살았다는 고고TV가 너무 창피해. 이게 보수의 참 민낯이라는 걸 요새 느끼는 순간. 그 이기홍이 칼럼, 동아일보는 이 늙은이들이 그러고 보면은 조중동이 자기들 편인 줄 알아. 조중동이 보수진 줄 알아. 천만의 말씀. 내가 몇 달 전부터 그러죠. 중앙하고 동아일보는 윤석열을 떠났어. 중앙일보, 동아일보도 지금 아주 막 골치 아파요. 양심을 속일 수는 없고, 그래 기자들이 막 터뜨린다고 윤석열에 대해서. 윤석열을 무지목지하게 좀비와 같이, 강씨와 같이, 밀면서, 무지막지하게 밀면서 돈 빨아먹는 TV 조선과 조선일보 뿐이 없어. 그건 보수도 아니야, 내가 보니까. 조선일보하고 TV 조선은 지금 보니까. 아주 혐오스러워, 일반 국민들이 볼 적에. 동아일보, 중앙일보는 보수지가 아니다, 이놈들아. 늙은이들아. 알았어? 한심한 놈들. 동아일보 문제 대단히 많아요. 기사가 너무 조잡하고, 근데 동아일보는 정치하고 북한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깊게 팠어요. 옛날부터. 가장 많은 탄압을 받은 곳이니까. 그런데 아주 형편없어, 동아일보에서. 그런데 거기서 제가 두 사람의 칼럼이나 사설은 잘 읽어봐요. 이순덕인가? 김순덕 칼럼. 김순덕이죠. 그 다음에 이기용 칼럼. 얘는 읽어봐요. 또 한 놈 있는데 그놈은 뭐 소개시켜줄 그 가치가 없고. 이기용, 얘 대기자라 그러네요. 이놈들은, 이 쓰레기 우파 유튜버들은 뭐 변호사 출신이다. 정당 했고 옛날에 국회의원이 했다. 또 기자 출신이다. 그런 놈들이 유튜브를 하면은 뭐 대단한 줄 착각을 해. 그런 놈들보다 훨씬 지성이 있고 똑똑하고 세상을 잘 아는 사람들이 도처에 깔려있어, 이놈의 새끼들아. 그게 고고TV 여명 같은 사람이야. 내 자랑은 아니지만. 기자가 뭐가 대단하다고, 이놈의 새끼들아. 내 후배들, 친구들 기자가 수십 명이 되는데 맨날 나한테 와서 야단 맞고 가, 요새도. 사석에서 만나면은. 이경이라는 대기자가 있어요. 결국은 윤석열은 필패한다. 추락한다. 이런 게 내용이죠. 윤석열이 이대로 가면은 추락하고 필패한다. 맞아요.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제목이 동창과 배우자가 실세가 되면 대선은 필패한다. 동창은 이재명을 말하고 배우자는 김건희를 말하는 거죠.
윤석열은 텃세로 전문가를 놓치고 개사과 사진 파동에 배우자 관련설이 있다. 뭘 개사가 사진 파동은 김건희가 한 건데 뭘 관련설이야. 실세들도 하나같이 구시대 강성 이미지고 자만과 친소주의는 국민의 열망을 배신하는 행위다. 맞아요. 어이 대깨윤들, 너희 대깨윤들은 진박 친박보다 훨씬 더 지저분하고 더러운 놈들이야. 진박 친박은 그 정도는 아니었어. 한심한 놈 새끼들. 읽어드릴게요. 벌써 10분이 지났는데요. 요즘 지지율을 보면 이재명 후보는 큰 위기고 윤석열 후보가 전성기를 구가하는 것 듯한 형국이다. 그런데 실제로 보면 정반대다. 저도 마찬가지로 생각해요. 요번 주 말, 그러니까 오늘이 토요일이니까 11월 18일, 19일쯤 가면은 윤석열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 나오는 걸 보시라고, 이 늙은이들아. 이 후보는, 이재명이는 내부적으로 불안했던 후보 지위를 공고히 하고 있고 대공세를 준비하고 있는 반면에 그리고 이재명의 친문 그룹은 후보 교체, 이재명이가 너무 사악하니까 양아치니까 후보 교체에 대한 미련을 다 버린 듯하다. 어제 이재명이가 조건부 특검 소용을 들고 나온 것도 그 연장선상에 있고 특검은 시간만 끌고 끈다는 이유로 반대하더니 이젠 시간이 더 길게 소요될 검찰 수사 완료 후 특검 카드를 끄는 것은 이재명 자기 모순이고 뻔한 꼰수지만 그 속에 담긴 계산은 의미가 심장하다. 특검 되지도 않아. 한다 그래가지고 밝혀지지도 않아. 그리고 하려면 같이 해야지. 이재명이 하고 윤석열이 하고. 국민의 50%는 이재명도 싫고 윤석열이도 싫어. 검찰 수사로 일단 면죄부를 받고 이재명이가 특검 논의까지 선거일까지 계속 진행되면 밝혀지지도 않고 중도층의 일부 포션을 설득이 가능하므로 문재인은 더 이상 고민 말고 협조하라는 것이다. 맞죠? 이 늙은이들은 보면은 아니 이재명 특검 당연한 것이고 윤석열 특검 당연한 것이야. 그거는 정치적인 공학에 의해서. 너희 공학 좋아하잖아. 공작 좋아하잖아. 한심한 놈들. 이재명은 대장동 핸디캡을 안고 임하는 여당 전력은 세 가지 정도가 된다. 첫째, 막대한 돈 뿌리기다. 전 국민한테 50만 원, 100만 원 주려고 하다가 지금 20만 원에서 25만 원으로 결론이 났죠. 어제까지. 그래서 정부에서 반대를 하고 김부겸이가 반대를 해도 이거는 내가 한 것이다. 이재명의 추진력과 설득력에서 한 것이다 하고 국민한테 접근할 것이다. 두 번째, 이재명이 갖고 있는 여당 전략 세 가지. 두 번째, 윤석열에 대한 집요한 네거티브가 추가될 것이다. 병력 문제, 김만배가 누나 집 산 거, 그 다음에 처가 문제, 와이프 문제, 계속 들고 나올 것이다. 세 번째, 거물급 중도 인사를 영입하고 대형 공약을 들고 나올 것이다. 이 세 번째가 제일 중요하죠. 이건 반드시 대선 전국에서 나오는 거예요. 중도와 상대 진영의 거물급 인사를 대선 본선 과정에서 영입하는 게 그동안 많이 나왔죠. 큰 영향은 없지만 1, 2%의 지지율 영향은 있어요. 윤석열은 가장 큰 거물이 정치계에 누구냐 하면은 김종인과 이준석이에요. 그거하고 지금 윤석열은 싸우고 있어. 이놈아는. 기가 찬 일이 벌어지고 있죠. 김종인 끌어들이면 게임 끝이야. 김병준 같은 애는 이재명한테 가도 되고 김동연 같은 애는 이재명한테 가도 돼. 안철수를 끌어들이지 말아야 돼. 우리는. 그래야 이겨. 안철수 들어오면 얼마나 말썽이 많고 말이 많겠어요. 그러면 또 시너지가 나는 거야. 시너지가 파괴된다고. 그런데 이재명에 맞설 윤석열 쪽은 항공모함처럼 커져가는데 항공모함 전단 내 군기는 허접하다. 많은 이들의 불알 친구들이고
배우자 등이 조성하는 병풍 효과를 우려한다. 불알 친구가 주변에 깔려 있고 김건희 주위 실세들이 깔려 있으니까 그 병풍들, 그 뒷배경을 우려한다. 상징적인 사례가 최근 외교 안보계를 놀라게 한 A씨의 이재명 캠프 합류다. A씨가 아마 김현종이를 말하는 것 같아요. 제가 볼 적에. A씨, 김현종의 A씨에 대해서 윤석열 측에서도 추천이 있었는데 윤석열 후보 옆에 있는 떵파리들 선점한 인사들 때문에 안 갖고 막혔다고 한다. 정치 참여 자체보다는 차기 정권이 누가 되든 외교, 안보만은 냉엄한 현실과 국익을 기준으로 놓고 진행돼야 할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 바로 A씨였다. 근데 윤석열 쪽에서 윤석열의 불알 친구들이 다 차지하고 있더라. 윤석열 내 외교안보 그룹 실세는 윤 후보의 윤석열의 초등학교 동창이었고 외교분과 간사인 윤덕민 전 국립외교원장도 활동을 중단한 것으로 전해진다. 윤덕민이가 누군지 아시죠? 외교안보 연구원장인가 그런 거 하네. 그런데 이재명은 달랐다. 이재명은 A씨 영입에 오랫동안 공을 들였다. 과격, 좌파 이미지를 탈색하고 외교, 실용, 노선을 추구한다는 방향지시 등의 효과를 노렸다. 또 윤석열의 위기를 또 확실하게 드러내는 또 다른 사례가 민지야 부탁해였다. 2030을 타겟으로 한 민지야 부탁해. 그 민지야 부탁해 영상이 나오자마자 고고TV가 허접하다고 큰일 났다고 방송을 했죠. 다른 그 우파 쓰레기 유튜버들은 막 찬양에 들어갈 적에. 그게 밈 영상이야. 이기용 대기자 말이 야! 라고 반말을 하면서 딱 튀어나온 스승치 않은 윤석열 앞에서 얼어붙은 참모들. 영상을 보며 궁금했던 건 왜 캠프 내 누구도 이건 안 된다고 말하지 못했을까 싶다. 캠프 관계자는 다른 그룹이 만들고 후보가 추인한 것에 문제 제기가 어렵다 하고 했다. 윤석열이 대통령이 되면요, 박근혜 문재인을 넘어가는 불통이 됩니다. 그런 소통의 윤 캠프는 마침내 개사과 사진으로 실력의 밑바닥을 보여줬다. 맨 밑바닥을 보여줬다. 평생 우리의 사회의 담론, 논쟁과는 담을 쌓고 지내온 사람들의 머릿속에서나 나올 법한 허접하고 표피적인 상상력이다. 개사과 전두환으로 끝났었어요. 솔직히 말해서. 그 유승민 씨가 참 잘못했어. 여기에 후보 부인 쪽에 관여했다는 주장이 사실이라면 심각하다. 김건희가 개사가 찍어가지고 성렬 씨 이렇게 하자. 천공한테 물어봤어. 점을 봤더니 이게 맞대. 개를 내세우면 윤석열이 왕이 된다 그랬대. 그랬을 수도 있다. 근데 김건희가 관계한 것은 100%다. 선거에서 가족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그 역할은 친밀한 전략과 판단력, 정무 감각이 요구되는 대국민 메시지 작업과는 성격이 다르다. 그렇죠? 윤석열 후보 쪽에서는 윤석열 후보의 포진한 권성동, 장제원 등의 실세들은 참신함이나 새로운 보수와는 거리가 멀어도 너무 먼 썩은 이미지다. 캠프에 몰려든 낡은 보수 인사들은 대세를 잡은 듯 착각하며 자리 꿈에 부풀어 있다. 자리 사냥꾼, 하이에나, 윤석열 가게 전면부를 계획적이고 젊고 새로운 인물들로 전면 리모델링하지 않으면 추락을 피할 수 없다. 윤석열은 명심해야 될 게 여든 야든 대선 후보는 자신의 인생만을 걸고 나선 게 아니고요. 각자 진영 수백만 수천만 명의 지지자들이 나라를 구해달라 국가의 운명을 후보의 어깨에 맡겼다. 그 열망을 배신하지 않으려면 주변을 듣기 싫은 말 하는 사람들로 채워야 한다. 그래야 이긴다. 윤석열 밑에 꼬봉들은 말이죠. 전부 다 간신들이야. 내가 볼 적에. 그러니까 전효권은 미친년까지 거기 득세해가지고 한자리 노리고 있지. 그죠?
우리는 이재명이든 윤석열이든 최악의 대통령을 뽑을 수뿐이 없는 이 비참한 현실을 이 목도하면서 스트레스 받죠, 여러분. 그래도 어떡해. 솔직히나 이런 거 하고 싶지 않아요. 주말입니다. 행복하시고 건강하시고 정신을 맑고 건강하게 챙기십시오. 국민의힘